박근혜 대통령 이제 평소에 장관도 잘 안 만나고 참모도 잘 안 만난다, 독대를 좀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야 이거 좀 문제 아니냐, 만나서 좀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뭐 전화로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직접 만나야 좀 그 사안을 놓고 아 이게 어떤지 좀 토론이 이루어져야 정말 좀 더 보다 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이제 사건 결과를 보면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만나셨어요. 보니까 이제 독대를 하셨는데 바로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는 삼청동 안가입니다. 원래는 안전 가옥을 줄여서 안가 그러는데 이제 삼청동으로 쭉 가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장 공관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 이제 이쪽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단층이죠. 그리고 저 유리가 다 방탄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주방 쪽은 이제 혹시 이제 뭐 북한이 뭐 테러를 한다든지 뭐 내려와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박격포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방탄벽으로 이제 설치가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 안가에서 이제 쭉 만났는데 안가에서 만났던 의미가 다르죠. 아무래도 청와대 뭐 집무실이나 뭐 청와대 회의실 이런 건 다르잖아요. 보면 핵심적으로 녹음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임금님도 무슨 말씀하면은 옆에서 그 사초를 다 적지 않습니까? 네. 보면 지금도 대통령이 예를 들어 공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기록비서관 등등이 그리고 또 녹음도 하게 돼 있는데 안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저 안가는 보면 뭐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가까이 좀 챙겨야 될 의원들 별도로 불러서 저녁에 한잔 하면서 그야말로 흉금없이 트고 뭐 지내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용이 됐고 우리 안가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979년 11.6 사건 때 궁정동 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앙정보에서 관리했던 안가 등 그 한 열 몇 채가 있었는데 그 안가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까지는 그대로 쓰였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안가들 다 때려 부쉈어요.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딱 한 군데 남겨놓은 곳이 지금 삼청동 안가고 그 삼청동 안가는 지금도 보면 계속 쓰이고 있고 근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안가에서 만났다 하니까 거기서 우리 느낌이 우선 오지요?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검찰은 왜 보면 뇌물죄로 적용하지 않고 강요죄를 적용하는가. 이것이 경향신문 헤드라인의 요지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총수들도 대기업 총수들도 안가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지금 좀 예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청탁을 할 만한 그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민원 좋게 말하면 민원철이고 나쁘게 말하면 청탁인 건데 그런 얘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기업 입장에서 무리하게 돈을 많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고 좋은 기회라고 삼을 수 있겠죠. 그러면 특히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라 안가라고 하면 비공식적 은밀함이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 대통령 면담 자료를 만들면서 안종범 수석의 그 힌트를 얻어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한테 네. 어려운 사항을 그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저 안가의 쓰임새는 알 것 같고 특히 안가는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들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남지 않고요. 특히나 총무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이 이재만 비서관이라고 한다면 네. 거의 뭐 기록에 남지 않고 은밀히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안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장소가 주는 은밀성과 익명성 때문에 안가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충분히 공식적인 그 정부에 대한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로 봐도 좋을 정도의 은밀한 얘기들이 주고가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기록이 남지 않는 건데 정말 꼼꼼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자기 업무 수에 꼼꼼히 적어놓은 꼼꼼히 적었죠. 적자 여덟 며칠 생존이니까. 이제 어느 대기업 회장 누구 이렇게 독대 이렇게 안가해서 독대 이런 걸 이제 적어놓은 바람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사실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희 궁정동 안가에서 사실 이제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중앙정부 분실이죠, 그게.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안가죠. 네. 중정안가예요. 그렇죠. 중앙정부가 안가죠. 네. 네, 그 중앙정보가 안 가고 저건 저 YS 대통령 집권하자 바로 때려 부수고 지금 뭐 무궁화 동산 그쪽으로 쫙 네. 돼 있습니다만은 저 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육성 그 김성희 비서관이 쓴 그 육성 그 증언이죠. 거기도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도 저 기업인들 불러서 저 궁정동 안가나 그 옆에 있는 뭐 내자동, 교자동 안가 등등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술을 많이 밴드까지 불러놓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 좌석 배치 갖고 그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벌 순위로 하면은 당연히 정주영 회장 또 순위가 있잖아요. 기업 대기업 순위. 대기업 순위를 안 낮추고 그야말로 한참 아래 떨어지는 그런 기업을 갖다 위에 덕 상석에 앉혀놓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예를 들어서 서양호 회장은 우리 우리 정부의 그런 지침에 참 협조를 잘해요. 서양호 회장 좀 보면은 우리가 하는 공익사업에 일회재단 만드는데 좀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갖고 나중에도 보면은 결국 나중에 장세동 그 당시 안기 부장이 이제 그런저런 일회재단 그 모금의 강제성 문제 갖고 처벌받게 되는데도 그때도 직권 남용. 근데 그때도 보면 사실 삼자뇌물이나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정 30년 전 뭐 방식을 그 대통령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아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마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의 판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대로 그 성장이 멈춘 그 사고의 틀이 거기서 멈췄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공화국이 살고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의 그 인식과 행태는 뭐 30년 전 이전의 행태와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제 그럼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버티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주위에 비서실세도 없고 문고리 300망도 다 없어졌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새로 돌아온 참모진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역할과 이 사태 인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볼 대목이 있다는 거죠.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강호 비서실장이 과거 민주화 운동 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 최재경 민정수석, 그분이 검사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잡범 안 잡는다. 나는 우리 사회에 그악을 뿌리 뽑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아닙니까? 왜 그 악을 보호하고 계시죠? 저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한강호 비서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정말 참모다운 참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1993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제가 한 대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는 역사책이 주는 한결같은 교훈이 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먼저 임금의 마음이 결단난다. 자연이 충신과 간신의 말을 구분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요. 아니, 한강욱 실장도 아니고요. 제가 최재경 아니, 저는 아까 지금 안가 말씀하시는데. 저를 갖다 보시면서 얘기하시길래 내가 대통령인가 싶었는데. 바로 그 한간에는 무슨 또 어제부터 나도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총장,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면 검찰총장 바로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임기제로 막 바로 해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똑같은 경우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 평검사와의 대화한 다음에 그 당시 그날 그야말로 검찰은 들이받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나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검찰총장이 바로 사의를 갖다 표명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해 그다음에 검찰을 갖다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그 검찰 행정을 못 믿겠다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 나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마음 심리 상태로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 정치판 전체를 갖다 그야말로 대혼란으로 가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곡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요즘 잠깐 건너뛰고 있습니다만 LCT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해갖고 흔한 얘기로 그야말로 이 판 전체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가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효자동, 궁정동 이 일대 12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가는 정말 흉흉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삼청동에 전두환 정권 때 새로 지은 안가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현재 안가죠. 근데 이제 그 효자동 가보면 그 안가 근처에 보면 천하제일복지라고 비석이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가 이제 터가 좋다. 원래는 이제 이 풍수지에서 지리상으로 되게 터가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그런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당선자 시절에 주로 특히 인사 문제는 굉장히 보완이 필요하니까 안가에서 이제 주로 불러서 이렇게 좀 막 직접 면접을 한 거죠, 일종의. 어떤 그런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러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당선되면 이제 대기업 총수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서 그건 너무 또 심한 거다. 그래도 뭐 은밀하게 안 만나면 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만난 게 바로 이제 2003년 6월 1일 날 저 이제 효자동에 있는 그 삼계탕 집이죠. 삼계탕 회동을 합니다. 저기서 이제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건희 회장도 보이고요. 저기 구본무 회장도 보이고 정몽구 회장도 보입니다. 그날 이제 제가 청와대 출입 때 저기 취재를 갔었거든요. 이제 하면 이제 우리 차정 교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기자들이 다 취재할 수 없으니까 경호상 이유 때문에 한 두세 명이 대표로 가서 취재해서 그걸 이제 기자실에 다 전달해 주는데 제가 그날 갔었는데 재밌었던 게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치킨만 나와 있는데 삼계탕이 딱 주르륵 나왔는데 네. 구본무 회장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예. 평소에 이 소탈한 성격처럼 원래 또 잘 드시는 걸로 서민적인 음식 잘 드시는 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뼈까지 막 발라가지고 쌓아가 놓고 이렇게 깨끗이 드셨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좀 잘 못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저로 좀 몇 번 떠 드시다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김승현 하나 예. 회장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약간 90도 각도로 이제 앉아 계셨어요. 자리 배치가 좀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전해진 얘기가 김승현 회장이 당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저 회동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굉장히 마크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약간 미국 행정부가 좀 껄끄러운 게 있었는데 김승현 회장이 이제 저 삼계탕 회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최대한 대통령 가까운 자리로 나를 배치해달라 이렇게 아마 하나에서 굉장히 그때 청와대 비서실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처음 배치된 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앉혀드렸는데 그게 옆이나 마주보는 곳이 아니고 90도 각도로 약간 등지는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그것 좀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저 재밌는 거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왼쪽으로 구본무 회장, 정몽구 회장이죠. 네, 그렇죠. 그때 말은 정몽구 회장이 좀 사세가 좀 어려울 때입니다. 그 서열이 원래 1등 앉은 자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 2등이 구본무 회장, 3등 이렇게 나가는데 저때 사실 대기업 총수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선 자금 문제하고 그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막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 저 회동 있고 잠시 후에는 또 보면 정대철 당시 당 대표가 이른바 영어의 몸이 되는 등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초비상 걸렸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건희 회장이 잘 못 드신 이유는 다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97년도에는 보면 또 이회창 또 후보 쪽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뭐 등등등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 총수는 사실은 먹기는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른 기분으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저 집이 원래 토 땡땡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효자동이 아주 유명한 집안이고 지금도 바글바글해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 출마했을 때 저분이 그 당시에 지구당의 사무국장, 부위원장,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네. 아마 오랫동안 연이 있어서 간 집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 재임 시절에 딱 두 가지 안 하는 게 있는데 독대를 하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독대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재벌 기업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랬는데 같이 회의를 하거나 간다면라도 개별적으로 독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원칙을 지켜서 그 독대 속에서 사실은 안 좋은 거래가 싹튼다 그래서 철저히 차단해서 그 재임 시절 내에는 국정원과 재벌 대기업의 독대 대면 안가 이용은 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